예, 어제 이제 전반적으로 미국에 있는 주식들이 떨어졌습니다. 뭐 테슬라도 뭐 간신히 이제 명맥만 지키는 정도였고요. 많이 떨어졌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주식 중에 미친 듯이 치솟은 주식이 있었으니 그게 티커로 CEG 컨스텔레이션 에너지입니다. 컨스텔레이션 에너지는 또 다른 에너지 회사를 샀어요. 사면서 사람들이 기대가 생기죠. 야, 이게 뭔가 좀 CEG가 앞으로 뭔가 뭐 되게 약진하려나 보다 하는 기대감이 생기는 거고, 이게 선반영되는 거죠. 아직 실적이 나왔다는 거는 아니지만 그렇습니다. 컨스텔레이션 에너지는 마이크로소프트가 AI가 전력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전력을 우리에게 공급해 달라고 하는 일종의 하청업체 비슷한 겁니다. 그러니까 그쪽에서 에너지를 생산해서 우리 마이크로소프트에다가 에너지를 줘.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의 연관주라고 볼 수도 있지만 AI 테마주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. AI 테마주의 많은 계열 중에 에너지주라고 볼 수 있는 거죠. 그렇습니다. 그래서 작년 후반기부터 비스트라 에너지랑 그다음 CEG 두 개가 약진하기 시작했어요. 사실 비스트라 에너지가 훨씬 더 많이 약진했었는데 CEG도 나쁘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저는 CEG를 샀었는데요. 근데 이제 이 CEG가 엄청나게 올랐어요. 엄청나게. 그래요. 그러니까 이게 기대에 대한 선반영인 거죠. 기대에 대한 선반영인 거고. 네. 요거는 다시 떨어질 겁니다. 다시 떨어지니까 지금 사시면 안 돼요.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저는. CEG는 제가 가지고 있는 주식 중에서 요동을 많이 치는 주식 중 하나였습니다. 확 올랐다가 10% 넘게 올랐다가 확 떨어지고, 무거운 주식들, 그러니까 뭐 엔비디아나 아니면 그 뭐죠? 앨런 머스크의 그 테슬라 이런 주식들은 10% 오르는 게 불가능하죠. 근데 트럼프 대통령 되면서 올르긴 올랐지만 그거는 이례적인 일이고요. 대통령이 됐잖아요. 그 이례적인 일이고, 그건 불가능한데, 컨스텔레이션 에너지는 요동을 많이 치는 주식 중에 하나였습니다. 어제 25%가 올랐어요. 어제 전반적인 제가 가지고 있는 미국 주식은 총합으로 해서 마이너스 1%가 좀 넘었습니다. 그러니까 손해를 본 건데요. 손해 보다기보다 떨어진 건데요. 근데 컨스텔레이션 에너지만 혼자서 25%를 막 올라가면서 혼자 막 그거를 다 만회를 하더라고요. 자, 여기서 이 주식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게 있는데요. 컨스텔레이션 에너지가 합병한 회사의 이름을 제가 모릅니다. 알고 싶지도 않아요. 굳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. 저는 주식을 그렇게 합니다. 아는 게 없이 주식을 합니다. 그냥 기사 한 줄 띡 보고 왜 올라지? 뭐 올랐나 보지. 그럽니다. 장기 투자자의 마인드는 이래야 되지 않나라고 자기 혼자 멋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. 올랐네? 왜? 그 올랐는 이유를 일일이 다 분석하지 않는다고요. 앞으로 어떻게 될까? 어떻게 되긴 떨어지지. 전방에 앞으로 어떻게? 주정차 위반 자, 단속 최고가, 구간입니다.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한 주식들은 3-4번 정도 더 갱신합니다. 그러니까 요번에 컨스텔레이션 에너지가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했어요. 그러면 한 번 더 갱신하고 또 한 번 더 갱신하고 또 한 번 더 갱신하고 한 번 더 갱신하고 3-4번 더, 그러니까 앞으로 3-4번 정도 더 오른다는 거죠. 그랬다가 확 떨어집니다. 오늘 25%까지 올랐으니까 이제 떨어지겠지. 물론 떨어지는데 그냥 안 떨어지고 그거를 몇 번 더 경신하고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고요. 그런 거를 발견하고 얘기한 학자가 있어요.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지. 예를 들어 옛날에 에코프로가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했잖아요.
그럼 그 신고가를 확 올려서 갱신하면 거기서 뭐 몇 번 정도 더 오르다가 확 떨어진다는 거죠. 단타 치는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. 그게 어떤 공식과 같은 것이라면. 얘가 확 올라서 갱신했네? 난 어차피 뭐 조금만 더 투자해갖고 조금 먹고 팔 건데. 그러면 가지고 있는 돈을 밀어 넣어가지고 세 번, 뭐 두 번, 세 번 더 먹고 빠지는 방식도 있죠. 실제로 그렇게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. 항상 그렇다는 건 항상 그런 건 아니라는 게 문제가 되지만. 여튼, 그래서,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떨어져요. 떨어지는데, 많이 떨어집니다. 확 하고 떨어집니다. 확 하고 떨어지기 때문에 25% 오르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. 아니, 쥐가 뭐 했다고. 회사 인수합병 했는데 그게 잘 될지, 득이 될지, 독이 될지는 모르죠. 독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. 그런데 기대감만으로 25%가 오른 거예요. 그리고 그 기대가 빠지면 당연히 다시 빠지죠. 그런데 결국은 회복할 거고, 회복을 한다는 사실 하나만 알고 있으면 되는데, 장기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추가적으로 또 추매를 해야 되나? 아니요. 지금은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. 저는 안 할 거예요. 이게 앞으로 3회에서 4회 정도 더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을 하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다가 확 떨어지잖아요. 아, 왔구나. 확 떨어지면 그때 사야지. 사람들이 그때 이제 막 놀라갖고 팔고 그러더라고요. 저는 그런 거를 많이 보았습니다. 이거야 하면서 샀다가 확 떨어지면 놀라서 못 팝니다. 특히 세배 레버리지 하는 거 있죠. 레버리지 프로그램들은 정신건강에 좋지 않습니다. 물론 저도 한 개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역시나 정신건강에 안 좋습니다. 안 좋아요. 그리고 어떤 통상적인 기대를 할 수 없고 자꾸 손해보는 싸움이다,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. 이걸 계속 기다리면 이게 오를까?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. 세배 레버리지 프로그램은 정말로 단타용인 것 같고, 저에게 전혀 안정감과 그런 거를 주지 않습니다. 제가 이제 지난번에 SOXL이라고, 속슬이라고 하는 세배 레버리지 프로그램, SOXX 곱하기 3 프로그램인데요. 속슬을 샀는데, 속슬입니다. 속슬이고, 올라는 것과 동일하게 떨어지는 게 아니고, 올라는 것과 차이 많이 나게 떨어집니다. 많이 떨어지고요. 그 다음에 이거는 미신 같은 것일 수도 있겠는데요. 세배 레버리지 프로그램은 뭔가 안정감을 안 줘요. 저한테 정신적인 안정감을 주지 않습니다. 사실 상당히 불안하고요. 그렇습니다. 그 얘기가 갑자기 속술로 갔는데, 속술 얘기를 하려던 거는 아니었고요. 예, CEG가 많이 올랐다. 한번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한 주식들은 3에서 4회 정도 추가적으로 역사적 신고가를 계속 갱신해서 더 오르는 경향이 있다. 그러나 그 뒤에 떨어진다. 떨어지니까 장기 투자를 하실 분들은 이 주식이 탐이 나면 그때 사세요. 근데 CEG는 이제 더 이상 만만한 주식이 아닙니다. 비싼 주식이 되어버렸습니다. 저한테는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아요. 옛날에 투자해 놓은 게 있으니까, 그게 올랐으니까 재미는 좀 있죠. 근데 추가적으로 더 살만한가? 비싸다 이 말입니다. 저한테는 되게 매력적인 주식은 아니에요. 매력적이었던 주식인 건 맞지만, 그래서 요새는 또 다른 걸 하고 있는데, 하여튼 그런 상태예요.